네,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여야의 끝장 토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번 주에 모두 종결되고 3월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격변이 예상됩니다. 정치 직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탄핵 전국을 비롯한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 아주 논쟁이 뜨겁습니다. 아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 여야의 어떤 그 대립이 건건이 아주 치열하게 이제 맞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속세 문제도 아주 뜨겁게 대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대1 토론을 하자, 3대3 토론을 하자, 끝장 토론하자까지 나왔는데, 상속세 논란이 이렇게 뜨거워진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고, 끝장 토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민주당에서 선거 전략의 일환이겠죠. 네. 보수 쪽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세금 감면 부분인데, 네. 민주당에서 요즘은 감면 얘기를 감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고, 권성도 국민의힘에서도 토론하자. 글쎄요. 하자고 응했기 때문에 이 부분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지금 안 그래도 이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이 공제액에 대해서는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5억 5, 그리고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5억으로 올리자고 하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이제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를 갖다 5억에서 8억, 10억. 8억으로 올리고 10억으로 올리고 18억. 비슷비슷한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를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당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공제 대상을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다양화해서, 예를 들자면은 자녀 상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벤처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기업을 설립한다 그럴 때는 그렇게 공제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준다든가, 교육 공제를 항목을 신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신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머리를 맞대봤으면 좋겠고, 세율 인하 50%에서 40%로 낮추자는 것이 국민의힘인데, 민주당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부자 감세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민주당에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기업인들을 다 초부자 감세, 기업을 개인으로 치환을 해서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기업들 정말 열심히 해서 기업을 성장시켰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보수라면서요. 보수라 그러면 친기업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특히 이 가압승계 부분 지금 좀 심각합니다. 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기업을 팔려고 해도 지금 50%니까 절반을 내야 되는데, 주주의 이게 또 할증이 있어가지고 기업을 팔면 6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살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당이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개정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상속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행 10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18억 정도까지 이제 과세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체로 이제 비슷한 것 같고, 여야가. 다만 이제 그 위에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위에 윗단에 최고 세율을 갖다가 인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도 이제 포함시킬 것인지,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보면 상속세를 완화하자라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자.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고세율을 현행 50%인데 40%로 인하하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둘 다를 인하하자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세 최고율 현행 50%에서 40%로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초부자 감세니까 일단 공제액을 증액하는 것만 하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행 10억인데 18억까지 민주당 안으로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도권의 중산층이다 해당이 돼서 이거는 이제 서민을 위한 세제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문제는 이것도 찬성한다 그러면서 법정 이 최고세율 상속세 이거 50%를 40%로 안 하면은 상속세 공제액을 높이는 것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거는 같이 하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하자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거는 이제 초부자 감세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법정 최고세율 현행 이제 50%를 그걸 40% 낮추게 될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시가 60억 이상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대표는 이거를 이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부자 감세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제 프레임을 걸어서 내란 극우 정당의 모습이다. 라니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토론이 있겠느냐? 글쎄요. 저는 토론이 없을 거로 봅니다. 왜 왜냐하면 토론을 하려면 조건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는 상속세만 주제를 가지고 하지 말고 모든 분야를 가지고 다 토론하자. 즉 이 얘기는 상속세 관련해서 토론을 안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토론하는데 막말을 쓰지 말자.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란 극우 정당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말 쓰지 말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라고 그랬냐. 품격과 예의를 지키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인생 자체가 사기다. 그럼 어느 게 더 심한 막말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그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지금 하는 건데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막말은 안 하는 걸로 서로 진사협정을 맺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더 심한 막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막말한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안 하니까 지금 공개 토론 안 하니까 몰리는 것 아니냐라는 공격이 들어오니까 방어용으로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저는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보수의 품격을 보여라. 알겠습니다. 극우의 문남만 보이지 말고 이런 말씀 좀 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말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떠나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품격 있게 얘기를 하자고 악의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 당원들에게 얘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인가 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본인은 벌써 오랫동안 막말을 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말 부분은 그게 뭐 토론의 장애물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속세는 이제 분위기에 좀 토론의 분위기에 무르익었기 때문에 양쪽이 좀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영국 대변인 보고 인생 자체가 사기다 라면서 토론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토론, 오늘 막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토론 뭐 성사 가능성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좀 기대를 갖고 한번 뭐 지켜보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안은. 그렇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측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종합 변론 2시간씩 한 이후에 최후 진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정청래 소추위원 이 두 분이 이제 시간 제한 없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과연 이제 최후 진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이것이 과연 탄핵 심판 최종 결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최후 진술은 우선 순서로 봤을 때 이제 사실 본인의 계엄령 발표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민적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사회적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경제적 위기도 초래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 부분은 아마 진솔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엄령을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유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미 다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이제 입법 폭주라든가 뭐 줄탄핵이라든가 예산 일반적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마비 상태에 왔다고 본인이 판단했다. 그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계엄 배경. 그런 얘기들은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 최후 변론에서 지금 우리 임기단축 개헌 카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가 접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좀 선제적으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을 들어서 기각을 해준다면은 내가 임기를 어디까지 정해놓고 단축을 하고 개헌을 하겠다. 지금 이런 국가적 불행을 갖다가 다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하는 부분을 제안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카드를 갖다가 헌법재판관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개헌이 적기인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은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임기를 같이 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이 지도체제를 이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가적 이 불행 사태, 이 국가적 위기를 국가적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모두가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도 좀 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요. 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큰 골간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12.3 비상계엄은 야당 때문에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했다.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국민 담화라든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법정에서 계속해서 한 얘기니까 그대로 할 것 같고, 다만 이런 흐름으로 갈 경우에는 탄핵 인용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반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나올 것 같아요. 임기 개헌 단축 카드를 던져서 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내 임기조차 내가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비상계엄도 내가 한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담길 것 같고요. 물론 주변에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지만 최후 진술에 직접 안 하더라도 일단 최후 변론서에는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고요. 두 번째로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의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했던 언행을 보면 거짓말과 궤변, 변명으로 일삼고 있기 때문에 설령 한다 하더라도 결국 면피용 레토릭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만약에 내놓는다면 그런 최후 진술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겠느냐? 저는 탄핵 심판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과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근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냐?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행위가 국민들의 신임을 배신했기 때문에 직에서 파면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놔두면 본인이 또 제2, 제3의 그런 쿠데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망까지 쭉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내일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제 본회의 통과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20대 대선 전에 경선,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뭐 지방선거, 재보선, 최근에 있었던 총선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이제 불법선거 여론조사를 이제 받아봤느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몇 가지를 특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건데, 여당에서는 이거 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여당을 이제 흔들려는 하나의 자객 특검이다 이렇게 이제 반대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략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특검이 만약에 이번 달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특검 출범이 다음 달에 하게 되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 그러면은 조기 대선 기간 동안에 특검의 수사 상황들이 계속 발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만약에 민주당이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만들었다, 특검법을 만들었다 한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제2요구권이 돌아왔을 때 제2요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될 것이다 하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뭐 국민의힘의 내부 공천 문제라든가 모든 사안들이 공천과 관련된 사안들이 내부 사정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특검법이 마련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이 이제 중앙지검으로 지금 넘겨오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혹시나 뭐 국민의힘 대권 주자 지금 뭐 말하자면 잠룡들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일단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야만 국민의힘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빨리 해서 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좀 더 좀 국민적 궁금증을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어요. 네,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원지검에서 진직 수사 결론을 냈어야 돼요. 근데 핵심 알맹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을 그 대가로 공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녹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중앙지검으로 속된 말로 퉁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수사 과정에서 창원지검의 검사가 이 스모킹 건으로 불리는 이 황금폰, 증거인멸, 교사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명태균 씨가 스스로 지금 특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피의자, 피고인이 특검을 스스로 요청한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의 수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한 그런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안 하면 오히려 비정상이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 반대 논리가 뭐냐면은 만약에 명태균 특검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 전체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특검을 하게 되면은 왜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명태균과 관련돼서 지금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심지어는 지금 오세훈, 홍준표에 대해서도 껍질을 벗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연루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는 스스로 우리가 명태균 리스트에 상당수가 걸려 들어있다라는 것을 지금 자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는 명태균 특검을 오히려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 정당화 시켜주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명태균 특검법 목요일에 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레 이재명 대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2심 결심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그 이후에는 이제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것과 별개로 이제 이재명 대표 최근에 보면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듯한 그 젠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도 보수를 겨냥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고, 또 당 내부에서는 비명계하고 이제 소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박용진 전 의원 만나서 뭐 악연을 털었다, 박용진 전 의원이 그렇게 했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김부겸 전 총리하고 저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다 또 대선 또 출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간에 이제 이런 어떤 중도 보수 겨냥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 행보, 그다음에 비명계 끌어안기, 득과 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지금 민주당은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보수는 마치 거구인 것처럼 밀어내고 자기가 보수인 것처럼 자기 집안인 것처럼 딱 안방을 차지하겠다 이러는 것인데 정말 웃음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오늘 김부겸 총리를 만나는 것도 그런 민주당의 강령이 기본 사회를 강령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당인데 자기가 계속 중도 보수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정체성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설득을 하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보수를 사칭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재명 대표 그제 양대 노총 찾아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우클릭을 한다든가, 성장을 얘기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런 생각 없다. 그리고 52시간 유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옛날 생각하고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나 우리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자기 거짓말이라는 것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부겸 이렇게 총리도 만나서 자기가 이런 전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저는 본인의 말로 되돌려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2017년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정체성을 중도로 옮기면은 불신을 받는다. 특히 자기 지지층에는 의심을 받고 배신감을 받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의심을 받고 보수 지지층으로부터는 비웃음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 얘기를 왜 기억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1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를 상당히 위기의식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일단 중도 보수가 진짜나 가짜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DJ도 얘기했고 노무현도 얘기했고 문재인도 얘기했다라고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도 이런 부분이 맞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비명계에 껴안기는 최근에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악연 다 털어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통합의 효과도 있지만 저는 외연 확장에 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포용과 통합의 지도자로 만들어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훨씬 떨어질 것이고 결국 이재명 대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8분응선, 9분응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같은 경우는 탄핵을 찬성하는 측 또 탄핵을 반대하는 측, 그래서 찬탄 반탄 세력이 분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윤석열과 또 극우 세력들이 끌려가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는 한참 뒤쫓아가도 어렵죠.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럼요.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